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강 다리 아래 율리는 비에 젖은 코트를 여미며 서 있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율리의 방에서 발견한 편지를 읽고 소리쳤다. 레즈비언. 이건 가족의 실패야. 율리, 내가 우리 집안의 수치야. 편지는 윤서에게 쓴 사랑 고백이었다. 율리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고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 후로 집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율리는 윤서 그룹의 장녀로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윤서 그룹은 서울 강남에 자리 잡은 중견 의류 회사로 한복과 현대 패션을 융합한 브랜드로 유명했다. 아버지 윤태주는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사업가였다. 우리 집안은 혈통이야. 결혼해서 후손을 이어야 해.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율리는 10대 시절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다. 소녀 시절, 학교에서 만난 윤서와의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윤서는 율리의 대학 동기였다. 미술 전공생으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그녀의 웃음은 봄바람처럼 따뜻했고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다. 두 사람은 캠퍼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 그림, 내가 그린 거야? 한복의 현대적인 패턴이 섞여서. 정말 아름다워. 율리의 말에 윤서는 수줍게 웃었다. 그날부터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윤서는 율리의 딱딱한 가족 이야기를 듣고 안아주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 가족이 전부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졸업 후 율리는 아버지의 강요로 회사에 들어갔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며 한복쇼를 기획했다. 윤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율리의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졌다. 한강공원에서 남산타워 아래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속삭였다. 서야, 나랑 같이 도망칠까? 율리가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싸워야 해요. 내 가족을 바꿔야 해. 그날 밤,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한 후 율리는 집을 나왔다. 비바람 속에서 윤서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윤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리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율리는 울면서 안겼다. 아빠가 나를 실패라고 했어? 우리 사랑을 윤서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는 강해. 한국에서 이런 사랑이 드물지 않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다음 날 회사에서 율리는 첫 충돌을 맞닥뜨렸다. 아버지가 회의실로 불렀다. 오늘부터 내 자리를 옮겨? 창고 관리나 해라. 내가 그런 비정상적인 애라면 회사 일에 손대지 마.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율리는 이를 악물었다. 이게 아버지의 복수인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퇴근 후 윤서와 함께 카페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한복 컬렉션을 제안할게. LGBTQ 테마로 포용성을 강조하는 거야?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서야, 나랑 결혼하고 싶어. 율리의 말에 윤서는 웃었다. 한국에서 아직 법이 안 따라주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결혼했어. 바다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그 순간 율리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다시 덮쳤다.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아버지가 내 결혼을 서두르고 있어? 상대는 김 회장의 아들이야. 율리는 충격에 빠졌다. 이건 강제잖아. 그녀는 윤서에게 털어놓았다. 서야, 나 어떡해? 윤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싸워. 내 인생이야. 그날 밤 율리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저는 제 길을 갈게요. 회사도, 사랑도 아버지는 코웃음 쳤다. 내가. 가족의 실패가 무슨 문이 쾅 닫혔다. 시간이 흘렀다. 율리는 창고에서조차 열심히 일했다. 직원들과 친해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여직원은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해 못해서 라고 속삭였다. 율리는 그 말을 듣고 더 강해졌다. 윤서와 함께 디자인한 컬렉션이 완성되었다. 포용의 한복 무지개 색상의 패턴이 은은히 스며든 전통 의상. 이걸로 아빠를 흔들어 보자. 하지만 운명은 더 잔인했다. 김 회장의 아들이 율리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회사 복도에서 기다리며 내 아버지가 약속했어. 우리 결혼하자. 율리는 몸서리쳤다. 윤서에게 말하자. 그녀는 화를 냈다. 이건 범죄야.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율리는 두려웠다. 가족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 어느 가을밤, 한강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단풍잎이 흩날리는 다리 위 서야. 나 포기할까 봐. 율리가 울었다. 윤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우리가 함께라면. 한국의 가을처럼 아름답고 강하게 그들의 입맞춤은 부드러웠다. 바람이 속삭이듯 미래를 약속했다. 컬렉션 런웨이쇼 날이 다가왔다. 윤서는 무대 뒤에서 율리의 손을 쥐었다. 리아, 내가 빛날 거야. 율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마워, 서야. 내가 없었으면 서울 패션위크의 무대는 화려했다. 한복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의상들이 모델들의 몸을 감쌌다. 무지개 패턴은 은은히 빛났다. 관객석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쇼가 시작되자 율리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컬렉션은 포용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이 다양성을 품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사회가 가족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날이 오길.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회사 이미지를 망치려는 거냐? 그는 무대로 올라와 율리를 끌어내렸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그날 밤, 집에서 폭풍이 몰아쳤다.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그 여자랑. 이건 배신이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면서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태준 씨, 리는 우리 딸이에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네 집안의 실패. 회사도 내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다. 율리는 방으로 도망쳤고 창밖으로 비가 쏟아졌다. 윤서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찾아왔다. 리아, 나랑 같이 살아. 내 가족이 우리를 인정할 때까지. 하지만 율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아빠를 바꾸고 싶어.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다. 그 후 율리는 회사에서 고립되었다. 동생 윤호가 돌아왔다. 그는 해외 유학 중이었고 아버지의 후계자로 여겨졌다. 누나, 왜 그래? 아버지가 화난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윤호가 물었다. 율리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응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야? 윤호는 놀랐지만 곧 안아주었다. 누나, 나 지지할게. 현대 한국이잖아. 세상이 변하고 있어. 그의 말은 율리에게 빛이 되었다. 동생과 함께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커뮤니티 한복 LGBTQ 커뮤니티와 협업한 의상 라인. 윤서는 디자인을 맡았고 윤호는 마케팅을 도왔다. 소문이 퍼지자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윤서 그룹의 혁신적 컬렉션, 다양성 포용으로 주목.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했다. 이런 걸로 회사 망치게 할 순 없어. 그는 김 회장과 손잡고 율리의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김 회장의 아들이 다시 나타났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 연인을 해칠 거야. 위협이었다. 율리는 공포에 떨었다. 윤서에게 말하자.
그녀는 나 보호할게. 우리 함께 싸워 라고 했다.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사건은 무마되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명동 거리를 걸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 불빛이 반짝였다. 서야, 올해는 힘들었어. 하지만 너 만나서 다행이야, 이율리가 말했다. 윤서는 선물을 꺼냈다. 작은 한복 모양의 목걸이. 이건 우리 약속이야. 영원히 함께. 그들의 포옹은 눈송이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율리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과로로 쓰러진 거였다.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왜 그렇게 무리하세요? 회사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야. 내가. 왜 그랬어? 가족을 배신했어. 눈물이 흘렀다. 율리는 속으로 울었다. 배신. 이건 사랑인데. 퇴원 후 아버지는 더 보수적으로 변했다. 윤호가 후계자야. 넌 그냥 있어? 율리는 절망했다. 윤서와의 관계도 흔들렸다. 리야, 나 피곤해. 내 가족 때문에. 윤서가 말했다.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갈등이 쌓였다. 어느 날 윤호가 비밀을 폭로했다. 누나, 아버지가 김 회장과 거래했어. 내 결혼으로 회사 합병하려는 거야. 이 반역이었다. 율리는 분노했다. 아빠가 나를 팔아. 그녀는 결심했다. 회사 이사회에 나서서 프로젝트를 강행했다. 이 컬렉션은 윤서 그룹의 미래예요. 다양성을 무시하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요. 이사회 멤버 중 일부가 동의했다. 젊은 세대였다.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내가. 감히.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는 공원에서 윤서와 화해했다. 서야, 나 이제 강해졌어. 너랑 함께라면. 그들의 손은 꽃잎처럼 포개졌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사회 후 회사 분위기가 변했다. 젊은 직원들이 율리를 지지했다. 팀장님, 컬렉션 성공할 거예요. SNS에서 해시태그 포용이 한복이 퍼졌다. LGBTQ 커뮤니티가 응원했다. 한국 패션이 앞서가네요. 댓글들이 쏟아졌다. 윤서는 기뻐했다. 리야, 내가 해냈어.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했다. 김 회장의 아들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윤서의 작업실에 찾아가 위협했다. 내가 물러나지 않으면 이 여자를. 윤서는 문을 잠그고 경비를 불렀다. 사건이 뉴스에 나왔다. 윤서 그룹 후계자, 스토킹 피해. 아버지는 부랴부랴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율리를 탓했다. 내가 그 여자랑 어울리지만 않으면? 율리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가족 모임에서 대면했다. 어머니, 윤호, 아버지. 아빠,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윤서와 사랑해요.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전통도 다양성을 품어야 해요. 아버지는 터무니없어. 우리 집안은. 하지만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태준 씨, 리 말이 맞아요. 나도. 젊었을 때 숨긴 게 있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어머니도 과거에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거였다. 윤호가 말했다. 아버지, 누나를 인정하세요? 제가 해외에서 본 세상, LGBTQ가 자연스러워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한강 다리를 걸었다. 비가 다시 내렸다. 내 딸이 실패. 아니, 내가 실패였나.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 한편 윤서와 율리는 관계를 깊게 다졌다. 주말에 경주로 갔다. 불국사에서 고즈넉한 사찰 앞 서야. 여기서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할까? 율리가 물었다. 윤서는 한국의 역사가 증인일 거야. 라고 답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다. 회사에서 성공하면 작은 카페를 열자. 한복과 커피를 함께.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김 회장이 아버지에게 압력을 넣었다. 딸을 통제하세요. 아니면 합병 취소. 아버지는 고민 끝에 율리의 프로젝트를 강제 중단시켰다. 이건 회사 생존을 위한 거야. 율리는 절망했다. 아빠, 왜요?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요? 그녀는 윤서에게 달려갔다. 서야, 나 지쳐. 우리 헤어질까? 윤서는 울었다. 아니. 이건 시험이야. 한국 드라마처럼 끝에 해피엔딩 있을 거야. 하지만 갈등이 깊어졌다. 윤서는 내가 가족을 선택하면 나 이해할게 라고 말했다. 율리는 가슴이 찢어졌다. 선택. 불가능해.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회사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직원들이 다양성 존중을 외쳤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회사는 전통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율리는 무대에 섰다. 기자들 앞에서. 저는 윤서 그룹의 딸, 율리입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입니다. 우리 회사가 포용이 되길 바래요. 반향이 컸다. SNS가 폭발했다. 율리 지지해. 아버지는 병으로 다시 쓰러졌다. 이번엔 심장. 병실에서 그는 율리를 불렀다. 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율리는 안겼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이해하세요. 하지만 회복은 더뎠다. 윤서가 병원에 왔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내가. 리의 윤서는 고개 숙였다. 네,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 조심히. 리를 지켜줘 라고 했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김 회장의 반격이 왔다. 회사 주식이 폭락했다. 합병 위기. 율리는 결단했다. 서야, 나 회사 구할게. 너랑 함께. 두 사람은 밤새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자. LGBTQ 지지 기업들. 성공적이었다. 주식이 반등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뉴스를 봤다. 내 딸이 해냈군. 가을 축제에서 두 사람은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걸었다. 북소리가 울렸다. 서야, 우리 춤출까? 율리의 웃음이 밝았다. 하지만 운명의 고비는 아직 남아있었다. 회복된 아버지는 회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수 없었다. 이사회에서 그는 율리에게 말했다. 내 프로젝트. 계속해. 놀라운 인정이었다. 율리는 눈물을 삼켰다. 아빠, 고마워요. 윤호가 웃었다. 이제 가족이야. 어머니는 드디어 이라고 중얼거렸다. 컬렉션 런칭 파티가 열렸다. 서울의 고급 호텔. 스타들이 모였다. 윤서의 디자인은 호평을 받았다. 이 한복, 감동적이에요. 사랑의 색깔이네요. 한 연예인이 말했다. 아버지는 구석에서 지켜봤다. 그의 눈에 미소가 스쳤다. 파티 끝, 그는 율리와 윤서를 불렀다. 너희. 행복하니? 율리는 네, 아빠. 윤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김 회장이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과거 문서를 조작해 윤서 그룹의 부정 거래를 폭로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다시 원망이 시작됐다. 율리는 자빠, 아니에요. 김 회장의 음모예요. 라고 항변했다. 수사 중 율리는 진실을 파헤쳤다. 윤호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았다. 아버지, 이게 김 회장의 서류 조작이에요. 아버지는 믿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증거 앞에 무너졌다. 그는 김 회장을 고발했다.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언론은 가족의 배신과 용서로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윤서와의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스트레스로 다퉜다. 리아, 내 가족 때문에 나 피곤해. 윤서가 말했다. 율리는 미안해. 하지만 포기 못해. 결국 윤서는 잠시 떨어져 생각할게 라고 했다. 이별의 아픔이 율리를 덮쳤다. 홀로 한강을 걸었다. 서야, 돌아와. 겨울이 깊어졌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명동. 율리는 홀로 서 있었다. 눈물이 얼어붙었다. 그때 윤서의 메시지. 리아, 미안해. 나도 사랑해. 함께 싸우자. 재회였다. 병원에서 아버지에게 갔다. 아빠, 우리 다시 시작해요. 가족으로. 법정에서 승소했다. 김 회장은 패소, 합병은 취소됐다. 회사 주식이 상승했다. 아버지는 회의를 열었다. 이제 후계자를 정할 때야. 모두가 숨을 죽였다. 율리, 내가 회장이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율리는 울었다. 아빠, 감사해요. 하지만 감정의 파도는 컸다. 아버지는 내가 레즈비언이어도 이제 상관없어.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라고 했다.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윤호가 누나, 축하해. 라고 외쳤다. 그날 밤, 가족 식사, 김치찌개가 끓었다.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윤서와 율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불빛이 서울을 수놓았다. 서야, 이제 자유야. 율리의 말에 윤서는 키스했다. 우리 결혼하자. 법이 변할 때까지 마음으로 이 바람이 그들의 약속을 날랐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직 아니었다. 변화의 대가는 컸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됐다. 리아, 내가 늦었어. 병실에서 속삭였다. 율리는 자빠, 안 늦었어요. 사랑해요. 라고 했다. 가족이 모였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서울의 장례식장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다. 율리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아빠, 이제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묘지에서 벚꽃 잎이 흩날렸다. 봄이었다. 어머니가 리아, 강해져. 라고 말했다. 윤호가 누나, 회사 함께 할게. 라고 다짐했다. 회사에서 율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윤서그룹은 LGBTQ 포용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윤서가 공식 디자이너로 합류했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손을 잡았다. 서야, 우리 꿈 이뤘어. 직원들이 박수쳤다. 언론은 한국 패션의 새 지평구로 썼다. 사회적 변화도 따라왔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뜨거웠다. 율리는 인터뷰에서 사랑은 사랑이에요.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이에요. 라고 말했다. 팬레터가 쏟아졌다. 당신 덕에 용기 얻었어요. 한 편지에 적혔다. 여름, 제주 해변에서 휴가. 파도가 속삭였다. 서야, 아빠가 인정해줘서. 감사해. 율리가 말했다. 윤서는 내 덕에야. 내 강함이 예. 그들은 모래성 쌓았다. 아이처럼 웃었다. 가을, 한옥마을 축제. 북소리와 함께 춤췄다. 리아, 영원히 함께. 윤서의 속삭임. 겨울, 눈 내리는 한강. 스케이트 타며 웃었다. 우리 인생, 드라마 같아. 시간이 흘러 율리는 회장으로 성장했다. 회사 매출이 2배 됐다. 어머니는 손주를 원했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했다. 윤호는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가족 모임은 따뜻했다. 어느 봄날 국회에서 동성 결혼 법안 통과 소식. 윤서와 율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서야,
이제 율리가 반지를 꺼냈다. 결혼하자. 윤서는 눈물 흘리며 이라고 했다. 친구들, 가족이 모인 결혼식. 한복 차림으로 서약했다. 사랑해, 영원히. 아버지의 묘비. 아빠, 봤어요? 행복해요. 바람이 답했다. 한국의 하늘이 맑았다. 사랑은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였다. 가족의, 사회의, 그리고 그들의. 율리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서야, 우리 이야기 계속될 거야. 윤서가 안겨왔다. 끝없는 로맨스처럼.